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지난 목요일부터죠. 만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코로나19 2분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접종센터까지 공동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는데요. 자, 지난주 백신 접종을 마친 충북 음성군의 어르신 연결해서 잘 다녀오셨는지 몇 가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의 노순자 어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예, 지난주에 마을 분들과 또 남편분과 함께 백신을 맞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예. 군에서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수선해 주신 그 버스 예, 그거 타고서 대형 버스 타고서 그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아주 편하게 잘 다녀왔어요. 예. 가셔서 백신을 바로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셨나요? 기다렸어요. 아, 좀 기다리셨나요? 예, 금방 분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예. 맞으시는 바람에 예. 한 얼마 정도 차에서 기다리셨나요?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셨어요? 예. 예. 백신 맞고는 바로 집으로 가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한 30분 또 이상 없나 하고 앉아 있다가 왔어요. 아, 백신 맞고 30분 정도 있다가 예. 예. 만약에 이 버스가 없었다면 집에서 백신 맞는 곳까지 어떻게 좀 가실 예정이셨습니까? 엄청 불편해요. 택시나 뭐 걸어서는 어르신들이 잘 몸이 불편해 못 가시니까 예.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아주 버스 잘 대여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어. 잘 다녀왔어요. 아이고. 그 집에서 접종센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2, 30분 걸어서 아, 걸어서 2, 30분 정도 걸립니까? 예. 예. 그 체육관에서 맞았는데 예. 음성 체육관. 예.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뭐 빨리 걷지도 못하고 뭐 노인네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그래서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한 2, 30분. 예. 그럼 굉장히 거리가 있네요. 예. 예. 그러면 걷기에는 좀 멀어요. 예, 버스가 있어서 그래도 좀 편하셨군요. 네, 엄청 좋았다고들 그러셔요. 예. 버스 대여해줘가지고. 예. 혹시 그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 우리 아저씨도 뭐 아주 좋았다 그러지요. 뭐. 버스 해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여기 경로당 회장님이신데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편하게 잘 다녀왔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 혹시 그 백신 좀 기다리셨다 마시셨잖아요. 예.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다리 같은데 좀 안 아프셨나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버스에서 편하게 앉아서 기다렸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예. 버스에서 안에서 기다렸어요. 예. 날씨가 좀 그렇구나. 경로당 회장님이세요, 남편분께서? 예. 그럼 권력이 좀 어마어마하시겠네요? 그 회장이 못 걸려. 노인분들하고 같이 노는 거지. 예. 아니, 지금 어머니 사시는 동네에 예. 75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계십니까? 많아요, 노인네들이. 아, 많으십니까? 예. 예.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노인네들. 젊은 분들보다 예. 200명이 넘는다 여기 이런 우리 이야기가 밑에 있던데. 경로당에는 예. 경로당에 여기 교동 1, 2에 2개인데 좌우에 경로당에는 한 4, 50명 되고 요 밑에는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해서 한 30명 되는데 이제 놀러 나오시는 분들은 예. 여자분들은 12명 이렇게 나오고 예. 남자분들은 많이 모여야 뭐 10명 정도. 아,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그 청년 측에 속하십니까? 예? 청년 측에 속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좀 어린 편이십니까? 아, 중간층이죠, 뭐 중간. 77세. 예. 그 백신 맞고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팔이 자고 났는데 이렇게 예. 좀 쳐들 수가 없이 아프더라고요. 왼팔에 맞았는데. 예. 들 수가 없이 아팠었는데 뭐 좀 점심 먹고 나니까 또 가라앉더라고요. 예. 혹시 좀 할아버지는 좀 열이 난다고 또 타이레놀 그거 저녁에 2알 잡수고 주무시고 아침에 또 1알 잡수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예.
저 어머님 외에도 조금 통증 느끼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까? 뭐 우리 앞집은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고 좀 예. 몸이 약한 사람은 조금 못 이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앞집은 나보다 튼튼한데 나는 뭐 별로 괜찮아. 뭐 그냥 별로 조금 아파 이러더라고. 그 아저씨도 그러고. 예. 그 백신 맞기 전에 좀 걱정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머니? 예, 저희 아들이 여기서 이제 경찰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우리가 또 판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텔레비에서도 자꾸만 이런 말 저런 말 있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예. 엄마 맞으셔야지. 난 맞을 때 맞으셔야 돼요. 맞으셔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그냥 걱정 없이 맞았어요. 예. 그 맞아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그 어르신들 안 중에 맞는 좀 분도 있어요. 안 맞으신 분도 계십니까? 예. 예. 한 그분들 분 우리 유재 한 분은 나는 여태 살면서 예방접종 같은 거 안 맞아봤다 그러면서 안 맞으시더니 남들이 맞고 와서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맞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열차가 떠났네요. 맞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추가로 신청을 하긴 했다는데 예. 동장님이. 그 맞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한 분만 안 맞는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 그 외 분들은 다 맞으셨고. 주위에서 자꾸 남 가는 길로 가야 되는 거다. 남 예. 할 때 따라서 해야 되지.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들 예방인데 뭐 예방을 해야지. 예.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지만 주변 분들 대체로 맞는다고 하니까 그 걱정하신 분들도 함께 맞으신 거군요. 예, 남들 맞고 이상 없으니까 이제 맞으려고 그러는가 보라 그러더라고. 예. 근데 조금 걱정이 돼서 안 맞으려고 했는지. 예. 맞고 오신 요새도 분은 많으신데. 예, 다들 괜찮으신 거죠? 예. 예. 그 백신 맞고 집에 가실 때 또 한 번 좀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예. 4월 22일 날. 아, 4월 3주 22일에. 지나서. 예. 다들 그때 호응이 좋았어요. 4월 22일에 또 2차 접종이 있는데 그때도 저 버스 이용해서 가시겠네요. 예. 그때도 버스 이용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예. 좀 백신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우리 어머님께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예. 아니 다 또 맞아야 된다고 그러지. 저기 어머님 오늘 또 예. 백신 저번에 잘 맞고 오셨는데 백신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백신은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미리 맞아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좋으니까 꼭 예. 맞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2차 예. 접종 잘 맞으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충북 음성군 노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최근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부족으로 각 나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자, 게다가 미국 등에서는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함께 들어보죠.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85세 어머니께서 코로나 접종을 하셔야 하는지 형제들끼리 의견이 나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애청자의 문자가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아직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접종 사례,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접종 사례를 보시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억 명 이상이 접종을 하셨고 대부분은 이상이 없고 그다음에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영국 사례를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높으신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전체 확진자 중에 5%밖에 안 되시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사망자 중에는 55%를 차지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 걸리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3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자들에게 접종을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백신 접종을 하셔서 보호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접종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코로나에 안 걸리시더라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을 할 거거든요. 예. 유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코로나에 감염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예. 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접종하는 이유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인데
그 기존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맞아도 되겠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은 네. 맞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결국은 기저질환자도 예. 고열량층과 동일하게 감염되었을 때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저질환이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접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가장 크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나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중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최근에 컨디션이 좋으시면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네, 만성 질환자 중에 접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예. 분들이냐면 만성 질환이 급성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증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요 며칠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접종을 조금 미루시더라도 다른 분들은 접종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예. 자, 그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전반기 1,200만 명 접종하겠다. 가능할지 조금 의문인데 우리나라 접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접종률이 약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반기에 1,200만 명 접종이 가능하냐라는 것은 결국은 백신 수급 상황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정부에서는 이제 2차 접종분까지 1차 접종을 최대한 먼저 해서 예. 1차 접종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리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해서는 사실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정부 표현은 11월까지 접종률 70%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가 접종률 70%가 과연 집단 면역에 충분한 수준이냐 이건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고요.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7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접종률이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접종했다고 해서 다 보호받는 건 아니시거든요. 백신의 효과가 높으면 95%, 뭐 9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여유분을 좀 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 인구가 거의 대부분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 지금 4차 그 유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백신이 유행 저지에 효과가 있으려면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의 방역 태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예. 백신 접종이 조금이라도 이제 유행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되려면 전체 1차 접종률이 한 20% 정도는 돼야 됩니다. 20%요? 네, 1차 접종률이 20%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2분기 접종 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 지금 방역 정책에 더해서 백신이 확산 저지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순조롭게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4차 유행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5차 유행도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백신 수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지금 백신 물량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우려하면서 우리나라도 물량이 부족해서 못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데 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 뭐 자국주의 때문에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백신 수급 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일정대로 잘 진행되는 경우도 많지만 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급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예.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육책으로 2회 접종 분량을 당겨서 맞고 1회 접종과 2회 접종 사이에 간격을 띄우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백신 수급을 일정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자, 뭐 정부가 여러 그 백신 계획을 밝혔는데 그 잔여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개발한 네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만 이 최소 잔여량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분량은 10 내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급 분량 자체가 뭐 500만 도즈, 600만 도즈 이렇게 부족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최소 잔여량 주사기로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디까지나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걸 전제로 수급 계획을 짜면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500명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500명 정도 기록된 게 작년 12월 초에 한번 올라갈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정도에 유행이 끝나고 내려갈 때 한번 있었으니까 거의 서너 달 만에 있는 일인데요. 예. 우리가 4차 유행은 실제로 왔는지는 정말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할 때서는 4차 유행이 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소폭 증가하는 추세일 때는 이게 정말 온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유행 상황을 판단을 할 때 확진자 숫자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했을 때 나오는 양성률이라든지 역학조사에서 경로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를 다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런 지표를 봤을 때 지표들이 다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4차 유행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아보면은 예. 특별 방역 대책이라고 해서 개인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 조치가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영업 제한 시간은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영업 제한을 해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향이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계 전체를 올린다기보다는 과거에 완화되었던 정책을 과거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정도만 해도 예.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은 이번 주나 다음 주 내로는 결정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이거보다 조금 늦어지면은 4차 유행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그 과거에서 완화됐던 조치들은 원장은 복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주 초 정도의 추이를 보고 오늘 내일 정도의 추이를 보고 확산 추세가 있으면 저는 단계를 빨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방역 수칙이 시행이 됐거든요. 네네. 좀 방역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기본 방역 수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것인데요. 그게 본질적으로 단계가 높아지고 본질적인 제도적인 제한이 있는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단계 상향이라든지 좀 거시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